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맡은 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일단 저희 중대부고 통합과학은 일 날짜가 수요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수업 시간은 6시부터 9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애들이 일찍 부를 거예요. 이제 애들이 좀 귀가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좀 간단히 먹고 좀 더 빨리 불러서 사실은 6시부터 9시면 뒤에 클리닉 시간이 이제 보장돼 있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일찍 부르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암기 테스트를 좀 미리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암기를 미리 시켜서 이제 본 수업에 일단 좀 투입할 수 있게 본 수업은 6시부터 9시지만 사실 5시부터 온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서류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통합과학 1이 이번에 1학기 시험범인데 일단 좀 과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전부 다 이제 어쨌건 전부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자, 아마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예상 시험 범위가 여기 1단원 이제 2단원 소단원 1, 2까지가 아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예상이 됩니다. 바뀌지 않은 이상은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제가 살짝 보실 건데 자, 대단원 저기 1단원 과학의 기초는 사실 거의 다 암기고요. 자, 물리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이가 꼼꼼하게 암기만 잘하면 사실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새로 들어왔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원이 이제 물질과 규칙성인데 자, 저기 원소 형성이랑 별의 진화는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제가 지구과학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구과학은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과를 가는 친구들도 보통 이제 많이 선행을 하는 과목은 물리화학 위주예요. 그러니까 물원, 화원, 심화랄지 뭐 이제 굉장히 물화 위주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의 선행을 치우쳐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학은 뭐 우리가 지원을 막 선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저기 원소 형상이나 별의 진화 저 뒤에 나오는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학에서 굉장히 이제 수능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만약에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변별을 주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 지원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가 이제 어쨌건 통과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원까지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사실 아이들 이제 보통 내신 대비 기간 때 시험 딱 끝나고 와서 야 점수 어땠냐 물어보면은 선생님 물화는 다 맞았는데요 막 이렇게 처음부터 그걸 강조해요. 선생님 저 물리화학은 다 맞았는데 지학에서 틀렸어요 또는 생물에서 틀렸다고 말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학도 조금 통과해서는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일단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원소 주기성이랑 화학 결합은 사실 화학 파트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화학 파트 이 단원 소단원 두 개는 저희가 화원이 선행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수월한 데예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상당히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화학이 여기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 좀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비를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과 지망 친구들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했을 때 문과 친구들은 다소 조금 커버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생명체 구성 성분은 이제 생물 파트인데 이 생물 파트도 마찬가지인 게요. 저희가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1이 자 여기 생명체 구성 성분 저 뒤에 생명 시스템 물질 대사 유전자 단백질은 사실 기존의 생투에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생투에 있는 그 고난도 킬러 계산 문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거를 일단 그런 소지가 있는 단원이어서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반도체는 이제 원래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인데 사실 물리 원에서도 반도체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화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반도체 이 단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심화 있는 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거는 문과를 지망하는 친구들도 저랑 같이 잘 공부하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단원이다. 결론적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가 만약에 이제 1에 2까지만 만약에 내신 대비가 일단 진행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변별이 있는 과목은 당연히 화학인 거고요. 나머지 생물하고 지학, 반도체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큰 내신 대비할 때 큰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학기 중간고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제 수업 간단히 빨리 설명을 드리고 뒤에 그 출제 경향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저는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이제 첫 시험일 텐데 사실 이제 지금 되게 설명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국어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영어, 수학, 통과, 통사 다 이제 어쨌거나 아이들 학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럼 굉장히 다양한 학원들을 애들이 맨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자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모든 학원 수업들을 다 소화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지향하는 게
이 많은 학원 수업들을 다 아이가 스스로 소화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계획 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냐 아직 중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토가 그냥 제 수업에 와서 만약에 제가 1회차 때 원소 형성을 일단 진도를 나간다고 치면 이때 그냥 완성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이 4개년치 강남 기출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 기출 문제에서 핵심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을 제가 일단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은 그냥 소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냥 오늘 끝내고 가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뭐 하냐면 다지기 숙제만 일단 해오면 요 단원이 소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시스템을 잡을 거라서 제가 좀 더 일찍 오라는 거고, 최대한 남겨서 어쨌건 정리해가지고 이거 될 때까지 일단 안 보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냥 그래 수요일날 가서 통과하고 오면은 그 단원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일단 제가 수업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과제도 다 시켜서 보낼 거고요, 만약에 안 해온 친구들은. 그 다음에 암기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희가 통과해서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현재 이번부터 되게 교육청 권유로 이 서술형 대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물론 중대부고 같은 경우 통과에서는 물화가 좀 어렵게 나온 학교 맞습니다. 물리화학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냐, 아까 이제 앞에 국어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통과해서 약간 높은 학교예요. 무슨 얘기냐, 약간 잘하는 친구들이요 거의 1등급을 가져가거든요. 이 잘하는 친구가 어떤 애들, 거의 이제 이과 성향의 친구들, 이제 물리화학에 성향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사실은 1등급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표준 편차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학교가 변별이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변별이 되는 학교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변별하나. 첫 번째는 물리화학을 어렵게 돼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 감정을 좀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동점일 때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서술형으로 점수를 가르는 거예요. 왜?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대부고는 등급이 쫙 갈라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통과가 저희가 물원화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원화원이 아니고 사실 이 통과가 지금 현재 나중에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당장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수능 기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물원화원 생원 지원해서 끌어서 나와. 끌어서 이제 뭐 물리 파트면 물원의 수능 기출, 화학이면 화원의 이렇게 전부 다 원에 있는 수능 문제를 끌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과 성향 친구들, 그 다음에 물원 화원 10만까지 달준 친구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아가는데,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급 매겨지냐, 그러니까 되게 좀 더 꼼꼼한 친구들이 등급을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점수일 때 서수형으로 쌤들이 점수를 가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수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없으니까 틀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술형에서 감점을 많이 해가지고 등수를 쫙 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대부고는 사실 자 일단 통과 성적이 잘 나오려면 물리화학을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지 틀리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서술형 대비가 꼼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서술형 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암기 테스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백지 암기부터 해가지고 뭐 저희가 소위 빵꾸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암기 테스트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 저는 그렇다면 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돼야지만 제가 귀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막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테스트도 마찬가지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당연히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당연히 테스트를 애들이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만 그냥 아이들이 시험 잘 봐서 가는 거 말고, 그럼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수업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핵심 문제를 풀어줄 텐데 그 문제를 제가 한 몇 개를 고를 거예요. 골라서 랜덤으로 뭐 이거 설명해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설명하고 아이가 확실하게 알면 보내준 거고, 만약에 설명 못하면 좀 남아서 제가 클리닉을 시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뭔가 확실하게 당일의 내용을 끝내가지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소위 자물쇠반이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안 되면 안 보내줘, 약간 이런 타임으로 그냥
통과 학원 가서 끝내고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을 잡고 있어서 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손풀이집은 아무래도 물리화학이 좀 난도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제공하는 자체 교재에 나와 있는 물리화학 파트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손풀이 일일이 해가지고 이제 풀이집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면 좀 더 애들이 숙제할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손풀이집도 일단 제가 제공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경향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중대부고는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보시면 이제 객관식이 20문항에 70점이고요. 서술형은 5문항에 30점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약간 좀 무슨 얘기냐, 이 난이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대부고는 객관식이 20문항이면 문항수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교는 문항수가 뭐 36개쯤 나오는 학교, 객관식이 그렇게 객관식이 많이 나오면 그 학교는 쉬운 학교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쉽기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잘 풀 걸로 예상해서 문항수를 많이 내는 거고요. 우리 중대부고는 문제 자체가 하나하나 어렵고 계산이 많다 보니까 문항수를 줄여서 아이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고도 이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문항수가 좀 작은 편이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서술형 5문제라 30점인데 아마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 자 보시면 1번에 어떤 거냐면, 자 전반적으로 물리화학 파트가 당연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물화생지 다 통과가 들어있잖아요. 물화생지 다 들어있는데 전체 문제에서 물리화학의 배점이 생지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개를 틀려도요, 만약에 생물 틀렸을 때하고 물리 틀렸을 때 감점되는 점수가 다른 거예요. 한 개를 똑같이 틀려도. 그래서 일단 물화를 당연히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물리화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생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쉽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학교 쌤이 만약에 바뀌어서 뭐 지학, 뭐 고2의 지학 선생님이나 생물 선생님 내려온다고 치면 당연히 이제 뭐 수능 기출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좀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좀 중요한 서술형 대비. 서술형 대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최상위 친구들도 좀 대비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4번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4번은 아마 제가 볼 때 중대는 많지가 않은 케이스인데 혹시 몰라서 시험에 쉬우면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실제 있던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중간 기말 1학기 때 100배기 지필이 나왔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 등급 얼마로 예상하세요? 1등급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물어봤더니 자기 2등급이라는 남학생이에요. 2등급이래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수행평가를 너무 대충 봐가지고 수행 깎여가지고 2등급 문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학생들은 이제 뭐 서술형 대비나 특히 이제 수행평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관리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여학생들은 사실 제가 그런 걱정하지 않는데 그 친구 남학생이잖아요. 막 되게 그러니까 이과 친구인데 되게 덜렁덜렁한 친구라서 되게 이제 공부는 잘하고 되게 테스트는 잘 보는 친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점되면 전체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100백인데 왜 2등급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첫 시험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 아이들을 많이 지도해 봤는데 솔직히 1등급 아이가 자기 등급 유지하는 건 사실 쉬워요. 내가 1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 때 100점 나오면 기말 때도 100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첫 시험에 3등급이 나왔어. 이 친구를 1등급으로 올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때 일단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 다음 자료는 제가 이제 수업 어떻게 나갈지 교재 샘플하고, 그다음에 사기는 기출 문제 보시면 뭐 휘문, 뭐 경기 다른 학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어서 충분히 이제 심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손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자료를 주고 공부를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국어는 일단 물화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요. 암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확실하게 시켜서 아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